이번에는 인칭관계사로 분류하고 있는 후를 살펴봅니다. 후에 가장 먼저 적용시키는 역할 규정은 의문사입니다. 그 의문 기능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우리말 누구를 먼저 떠올려 적용하게 되는데, 사용되는 통사적 위치에 따라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로 분류됩니다. 또 소유격으로는 후즈, 목적격으로 whom이 존재하지만 소유격의 경우 인칭이 아닌 사물에도 사용되므로 후의 역할 기능을 상황대 상식별 실정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상황대상은 알고자 하는 모르는 실상이고요. 식별 실정은 인식해서 구별할 실제의 사정입니다. 인칭에 대용되는 WH 의문사는 후인데요. 이 인칭 의문사 후는 예문 1과 2 표현에서 주어인가요, 대상인가요? 예문 1에서의 후는 주격, 유의 동사, 아에 대한 보어로 의문화를 위해 구문 앞으로 이동되었다고 보지만, 예문 2에서의 힘은 동사 노주의 목적격이므로 노주의 주격은 후에 있게 됩니다. 예문 3은 수식관계가 끊기는 계속적 용법이고, 예문 4는 후 이하가 더 보이에 더에 관용되므로 보이를 수식하는 제한적 용법으로 변별합니다. 예문 5에서의 후즈는 후의 소유관계대명사로, 예문 6에서의 whom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변별합니다. 예문 7은 소년이 자기 아버지랑 같이 산다는 표현이고, 예문 8 표현은 whom이 생략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 예문 6, 7, 8 서로를 어떻게 변별해야 적절할까요? 또 예문 9에서는 후의 소유격인 후즈가 인칭에만 국한되지 않음도 보여주므로 이런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어 의문사 후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1 같은 표현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대상인 유를 마주한 상태에서 알고자 하는 의문점을 드러내는 꼴인데, 의문사 후를 발화할 때 먼저 적용하는 의사전달 기능은 의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는 상대에 대한 밝혀지지 않은 정보를 대상으로 지칭했고, 그런 지칭 의도가 알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도치된 예시 1의 구문 형태는 본문을 평서문화 해본 것인데, 상태동사 아의 역할 기능에 따르면 주어 유의 어떠함을 의문사 후로 구체화하는 표현형으로서 존재 유형의 구성 상태를 의문으로 보충서술한 이 형식 구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유형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구문 구조에서 생각해보면 후에 의해 드러내는 의문의 어떠함은 유를 모르는 의문체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에 대한 모르는 실상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상인 유는 화자가 보는 상대방이라서 그 존재는 인지되었을 것이므로 의문사항은 유의 존재 유형이고, 후에 의한 의문은 이미 인지된 정보를 전제로 추가 정보를 요구한 셈입니다. 예문 2 표현으로 전해준 톰이라는 이름 정보를 두고 나머지 추가 정보를 예문 3처럼 요구한 반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들을 보면 후는 어떤 전제가 주어진 채로 지칭되는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예문 7에서처럼 후가 주어로 나타나는 것을 예문 6을 기저로 하는 의문사 대체라고도 하지만, 이 의문사 주어 후는 우리말 번역 시에 은, 는 조사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종속절의 주어가 우리말 조사이나 가로 적용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가 주어로 작용하는 구문의 출처를 종속절에 두고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 같은 구조로의 발화는 예시된 1과 2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표현해주게 됩니다. 화자가 두 구문의 후를 나름의 표현 의도에서 발화했을 것이 분명한데, 예문 1에서는 상태동사 이주의 대상격으로 후를 발화했을 것이고, 예문 2에서는 이주의 행위격으로 후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구문 모두 슬래시의 휴지를 두고 발화해보면 예문 1에서는 더 캡틴이 주어로 인지될 것이고, 예문 2에서는 후가 주어로 인지되어야 합니다. 예문 3이 유치변형으로 생성된 의문문이면 평서문화된 3의 구조가 변형 이전의 기저구문이어야 하는데, 복원된 3기저구문에서 보듯이
보어 자리로 복귀된 후는 훔으로 복원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달리 말해 아이마임이 격변화처럼 후 자체를 주격 기능어로 분류할 때 목적격이 훔이어야 하는 격변화가 인칭의 문대명사 후에서도 반드시 지켜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사시가 대상이 있어야 하는 타동사로 쓰인 경우이면 목적어 위치에는 목적격으로 주어져야 하므로 예시 6은 예문 5를 기적 의문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문 5에서는 훔이 아닌 후가 의문화를 위해 구문 맨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후는 히, 히스, 힘과 같은 격변화를 지녀야 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먼저 살펴봤던 예문 1과 2에서의 유형동사 is가 아닌 일반 동사에서의 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문 7 같은 형태의 표현에서도 앞에서 비교 제시해 본 1과 2처럼 8과 9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시 9에서는 후가 주어 행위역으로 동작 디드를 했다는 표현으로 인지할 수 있지만 예시 8에서는 후가 대상, 즉 목적격으로 발화되었다면 디드는 본동사인가요, 조동사인가요? 예시 8에서의 앞 의문 구조가 뒤에 평서문을 기적 의문으로 할 때 디드가 본동사라면 의문화를 위해 본동사 자체가 주어, it 앞으로 위치 이동된 꼴이고 의문문화를 위해 전치된 조동사로 쓰였다면 본동사 없이 목적어를 말한 꼴이 되고 맙니다. 예시 9의 경우처럼 후를 주어로 하는 경우에만 디드가 본동사 두의 과거형이고 후주어의 동작 형태 표현이게 됩니다. 이런 관계현상을 수용하면 후 플러스 be 플러스 주어와 달리 후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어형 구문은 예시 9 표현처럼 인지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문사주어 구문의 발생 근거를 제시되는 10, 11, 12, 13 구문들의 종속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문들에서 후 이하의 어구만을 화자가 전하려는 1차 정보로 표충어한 구문이 의문사주어 구문으로 분류됩니다. 본문 3에 쓰인 후를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전개로의 분석에서 볼 때입니다. 두 구문으로 나뉜 1에서의 앞뒤 구문을 결합하면 앞절의 대상 목적어와 뒷절의 주어가 중복되므로 예시 2에서처럼 뒤 종속절의 주어, 더 보이를 후로 대체한 후 예시 3에서처럼 결합시켜 후 이하 구절을 선행절에 종속된 표현을 만드는 과정에서 후가 종속절의 주어격을 가진 채로 대신했다고 보고 주격 관계대명사로 규정한 것입니다. 결합의문 3의 표현에서 문법적 관계현상을 보이는 더 보이 후 케임 이하를 보면 후는 더 보이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후 케임 이하는 관계절이라고 규정하는데 후 이하의 종속절 내용은 더의 관형자료가 되어 선행사 보이의 유형을 구체화합니다. 다시 말해 더의 사용은 대상에게 이미 있었음을 전제로 이렇게 된 이라는 의미를 담아 대상을 관형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수식관계에서 보듯이 종속절의 내용이 관형될 때 관계대명사 후는 관형의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제 온 동작으로의 동작 형태만이 더에 담기는 관형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후는 관계사로의 역할로 선행사는 이렇다라는 선언의 보문소에 그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든다면 후는 선행사는 이러하다라고 선언만 하고 해당 자료로 대체되어 부과되므로 후 자체는 선언 기능만 할 뿐 더에 관형될 의미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문 4에서처럼 콤마에 의한 선행사와 후의 분리는 결속에 의한 수식관계를 끊고자 함입니다. 즉, 후 이하는 더에 관형될 자료가 아님을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오직 선행사의 속성 그대로인 태생적인 자기유형만을 나타내는 무관사명사 보이를 부연적으로 설명해 상대방에게 대상 선행사에 대한 정보를 인식시켜 구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현상을 관계대명사 후의 선언 의도로 보면 후의 역할 기능은 대상을 알 수 있는 식별자료가 이것이다 라고 밝히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본문 4의 후 접속은 콤마에 의해 분리된 이른바 계속적용법 구문입니다. 이 구문을 콤마가 없는 제한적용법 구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예문 1 표현은 후 이하가 선즈에 대한 부연의 서술이고 선즈 속성명사 그 자체에 대한 어떠함에 관여하지만 예문 2 표현은
후 이하가 투에 대한 관용의 서술이라서 투라는 숫자적 제한에 대한 어떠함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후가 지닌 식별의 역할 기능에서 풀어보면 예문 1에서는 주어의 아들들이 모두가 의사임을 알게 해주고 예문 2에서는 주어의 아들 둘만이 의사임을 알게 해주므로 이 수식관계 성립은 서로를 변별적으로 인지하게 해줍니다. 예문 3 같은 삽입 형태로의 표현 방법 역시 콤마에 의한 분리구문으로 속성명사 자체에 대한 어떠함에 관여합니다. 후 이하는 my wife에 대한 어떠함을 알게 하는 부연 서술구문인데 서술구문 자체는 삽입구문으로 발화되었어도 my wife와는 의미적으로 동격입니다. 그런데 다음 사와 같은 형태로는 잘 표현하지 않는 듯 합니다. 같은 어휘의 반복을 피하는 것이 생산적인 언어 현상이라서 예문사처럼 표현하지는 않고 관계사로 대체해서 3처럼 표현한다고 보지만 그보다는 예시 5와 같은 분석이 더 문법적일 수 있습니다. 예문 5의 삽입 표현처럼 주어 플러스 동사를 갖춘 형태의 구문일 때 하나의 독립된 구문 앞에 특정의 보문소가 없으면 구문의 성격을 선언하는 보문소는 무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형의 보문소는 상황 설정을 역할 기능으로 하는 것이라서 이 삽입구문 내용을 문장 안에 하나의 상황으로 설정만 해줍니다. 이 현상을 수용해보면 왜 화자는 후를 선택해서 my wife를 대체하는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my wife와 후가 이끄는 구문 간의 의미 차이는 상황을 설정해주는 것과 실상을 지정해주는 데 있습니다. 예문 4에서처럼 my wife를 중복해서 발화한다면 이미 설정해서 선행시킨 대상을 또다시 설정해서 삽입 대상으로 말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후로 대체해주면 선행한 대상의 실정, 즉 실상의 어떠함을 밝히겠다는 선언이 되고 대상을 구별해서 인식하게 하는 구체화 구문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3의 삽입 구문은 지금 아내가 처하고 있는 실정으로의 수식이고 본문사 표현에서의 부연 구문은 아들들이 처한 실정, 즉 아들들의 처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처지에 대한 우리말은 처하여 있는 사정이나 형편, 지위 또는 신분입니다. 본문 5 표현은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세 가지 관계대명사가 선택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생각해보기 위해 이 관계사들을 함께 나열해본 예시 구문입니다. 관계사가 목적격으로 쓰이는 경우이면 whom과 who, that은 어떤 변별에 의해 선택되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예문 2가 예문 1의 기저 구문이면 목적어인 whom이 목적격 어휘 형태인 whom 그대로 의문화를 위해 앞으로 이동되어야 하는데 이런 표현은 딱딱한 표현이라서 일상 구어에서는 who가 대신한다고 하는 문법 규정도 있지만 그렇다면 예문 3 표현은 격식체라서 딱딱한 whom을 사용했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이 표현 2에서보다는 차라리 예문 4 같은 표현이 더 격식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도 whom이 아닌 who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who와 whom을 격보다는 어휘가 지닌 역할 기능에 따른 선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음의 예문들을 비교해보면 예문 5에서는 처했던 실상임을 선언한 대상의 위드 상태를 말하고 예문 6은 이도된 실상임을 선언한 대상의 위드 상태를 말하고 있어서 그 타당성을 수용해야 하는 같은 문형의 who와 whom 관계 구문이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더 패밀리는 위의 stay 행위에 동반된 대상, 이른바 전치사의 목적어이므로 관계 수식을 위한 삽입 구문만을 따로 펼침 예시 7처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 피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 피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이 분석 구조에 따르면 이드는 상황 부가부에 표현된 상태사로 이시 지정하는 ourselves 주어 stayed, 즉 심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심층적 종속절 주어 oursellves가 수동적으로 처하게 되는 상황에서의 동반 대상을 부가해서 구체화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패밀리는 전치사의 대상으로서 whom과 that, 그리고 who를 통해서 그 패밀리가 우리와의 동반 상태가 된 것이
어떻게, that, 후된 것인가를 선언적으로 지정해 알리는 꼴입니다. 여기까지 도출한 의미를 관계사별로 적용해보면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 8처럼 whom을 선택해 발화한 것은 함께 스테이드 되도록 의도한 대상이 더 패밀리임을 드러내는 표현이고, 예시 9는 대시 더 패밀리의 어떠함을 있었던 사실로 단정지어 선언하고, 이어지는 구체화 어구에서는 거기에 관계된 동반행위의 어떠함을 명백함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시 10에서는 who가 더 패밀리의 어떠함을 처해진 실정으로 선언하고서 그 실정의 구체화를 위해 거기에 관계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처한 어떠함을 부가해서 구체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whom으로 선행 대상을 대체한 예문 11 같은 삽입 구문은 무엇을 부연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예문 11 표현에서의 whom은 삽입된 구문의 동사인 liked의 목적어로 분석하는데 our teacher를 위가 좋아했다는 의도된 대상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선행 대상의 어떠함, 즉 누구인가로 식별을 할 수 있게 하는 셈입니다. 본문 6에 쓰인 whom은 의도된 대상 대체임을 잘 보여주고 있고 평서 문화에 보면 예문 1같이 복원됩니다. 전치사 to는 당위적 시도를 지정해줍니다. 편지의 주소가 기록되어야 하는 것은 편지를 받을 대상이어야 하므로 따라서 그 대상은 화자가 어드레스해야 하는 의도된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문화를 위해서 본문처럼 to whom이 함께 전치되는 것도 당위적 시도와 의도된 대상과의 결합, 즉 전치사 to의 표적 대상으로 의도된 당위적 대상을 의문의 핵심어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문 2의 who 사용을 whom의 대체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문 4 표현은 예문 3과 비교해보면 who만 전치하고 to는 후치된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를 전치사가 이동하지 못하고 남아 좌초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who 문문사의 어휘나열 구조는 예문 1과 2 중에 어느 것을 기저 구문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까요? who만 전치된 4의 기저 구문이 1의 구문 구조일 경우 whom이 구문 앞으로 전치될 때 who가 되는 격변화 현상을 비격식 체화쯤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저 구문이 이 구조일 경우이면 발생한 격파계 현상을 단순한 회화에서는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who와 to의 역할 기능에 따른 심층적 작용 개념을 적용해보면 구문 앞에 전치된 who는 좌초된 to의 전치를 당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화자에 의해 주소 대상에 선택된 처해진 대상일 뿐 to에 의해서 당위적 대상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who와 whom을 선택한 표현 차이는 이래야 합니다. who가 쓰인 4 표현의 선택은 주소지 대상자를 처해진 입장으로 다루는 피동자 중심에서이고, whom을 쓴 3 같은 표현은 주소지 대상자를 의도한 표적으로 다루는 행위자 중심이 되는 셈입니다. 이번에는 who의 소유격으로 관계하는 whos를 변별해 보겠습니다. 예문 1은 whos로 선행대상 더 보이의 소유 상태에 관계할 때 나열되는 어구에는 소유된 대상과 소유 대상의 실정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 분석에서 유추되는 각 어휘의 역할 기능에 따르면 어휘 서로의 통사적 위치에 따라 그 나름의 의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whos에 적용할 소유주, 즉 선행 대상은 인칭에만 그치질 않습니다. whos가 대체 지정하는 선행사는 당연히 더 하우스이고 루프는 더 하우스의 소유물, 즉 포함된 일부일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에서 생각해보면 whos가 소유관계의 실정을 다루는 역할로 기능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고, 이 소유관계의 역할 기능은 인칭에 가장 잘 적용될 뿐이지 결코 인칭 전용의 의문사가 아님을 수용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의 구문을 통해서 who, whose, whom의 쓰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선행사가 어떠한 처지, 소유, 표적 인지를 밝히려는 선언의 보문소이고, 또 인칭대명사로만 작용하는 인칭 전용의 의문사가 아닌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전제로 본문 8을 보면 이 구문에서 who가 관계사로 나오는 것도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who가 대상을 식별하게 해주는 구체화 어구를 수반하고, 브리턴과 아메리카는 레더 댄에 의해 더와 덜로 구별되는 선행 대상이므로 그 대상 구별의 실정 자료가 is likely to 이하입니다.
이것은 예시 1과 2의 비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구문을 분열 구문으로 보고 복원해보면 대세이한 분열은 is로 지정한 상황을 명백하게 단정해서 구체화한 것이고 후에이한 분열은 is로 지정한 상황을 처해진 실정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두 구문에서 드러나는 의미 차이를 찾아보면 예시 1의 진주어인 데디하 억구는 틀림없이 고통받을 것이다 이고 예시 2의 진주어인 후 이하는 누군가 고통받을 것이다가 됩니다. 본문 구 표현은 세 구문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구문의 끝에 부가한 from his house라는 구체화 서술을 선행한 더 보이의 어떠함에 우선 적용하려는 의도에서 소유 관계대명사 후주로 관계지운 일종의 강조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주는 소년의 실정에 관여하는 어휘이고 그 실정은 소유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예문 1의 from whose house는 더 보이의 집에서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표현의 선택은 자기 집에서의 사건임을 강조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더의 사용은 대상에게 이미 있었음을 전제로 이렇게 된 이라는 의미를 담아 대상을 관용하고자 함이므로 예문 이 같은 관계구문 표현은 예문 1과는 달리 자기의 신발 잃어버렸음을 식별해 주된 자료로 발화하는 것이므로 더로 관용될 핵심적인 자료가 his shoes or stolen이고 from his house는 부가적이게 됩니다. 따라서 신발을 도둑 맞았음이 표현의 주가 됩니다. 지금까지 도출해본 후접속사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후는 처한 실상이 어떠한지로 선언하고 식별 자료로 구체화합니다. 둘째, 후주는 소유 실상이 어떠한지로 선언하고 식별 자료로 구체화합니다. 셋째, 훔은 의도 실상이 어떠한지로 선언하고 식별 자료로 구체화합니다. 이제는 도출한 후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식별 실정을 선언해주는 후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